네, 오늘 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조선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조금 더 빠지는 거 보고 좀 담아야겠다라고 머뭇거리셨던 분들은 정말 오늘의 이 흐름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한화오션과 LC현대중공업이 원팀이 돼서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우선 협상 대상자 올랐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 종목들 일제히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을 우리 K조선이 따내게 된다면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다른 호재성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한화오션과 LC현대중공업이 원팀이 됐는데 한화오션은 한 2% 상승세에 그치고 있고요. LC현대그룹주들이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가 좀 궁금하고 추가 상승 신고가 돌파도 노려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게요. 일단 조선주들은 저는 만약 이번 랠리에 동참을 하지 못했다 하셔더라도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이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지금 한 팀을 되었으나 그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지만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HD현대 미포라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HD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은 약 44조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33조입니다. 그런데 HD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8조 5천억으로 앞에 이제 두 기업보다는 굉장히 작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선 종목분들보다는 HD현대미포 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난 상황이다 보니까 HD현대미포가 오늘 조선 쪽 내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한 팀이 돼서 수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수주 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좋은 호재성으로 느껴지지만 추후에 이것을 이익을 기준으로 나눌 때에는 조금은 또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낼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지금 적극적으로 쫓아가시기보다는 저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며 지금 조선과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주도 업종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조선을 제외한 방산이라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좋지만 조선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리는 매수의 타이밍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또 다른 한 번의 조정을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중공업도 상승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거마린그룹과 MRO 사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저평가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RO 모멘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이 소식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이제 삼성중공업이 앞에 이자 안착하는 거는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지금 고가가 22,000원인데요. 2만 원 돌파는 성공을 했고요. 사실 우리나라 선사 중에서 가장 못 오르는 종목이 또 삼성중공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동안 이제 FLNG부터 시작해서 LNG 운반선, 쇄빙선 이런 것들로 부각을 받았다면 이제 MRO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신고가이지만 삼성중공업의 상승률 자체는 HD현대중공업이라던가 HD그룹들과 그다음에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기서 MRO까지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선주들 추격 매수보다는 또 다른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소와 원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의 이 수소 관련주들도 수혜 섹터로 거론되면서 수급이 확산됐습니다. 그 안에서 범한 퓨얼셀이 또 밸류체인에 들어갈 것이란 기대감에 장 초반에 또 상한가로 직행을 했다가 현재는 상한가가 풀린 상황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수소하면 항상
폭발, 그 수소차랑 엮이면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창 반짝 상승하고 또 수소 테마는 잠잠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연속적인 시세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범한 퓨얼셀이 사실은 수소 관련 기업들 이제 5대장이라고 좀 보여지는 기업들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두산 퓨얼셀, S 퓨얼셀이 있고 뭐 일진 하이솔루스와 같은 이제 기업들도 있는데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기업 내에 유일하게 방산 쪽 매출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캐나다 조선 관련한 이야기에 이 범한 퓨얼셀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더라면 계속 저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상한가가 좀 풀려 내려가면서 범한 퓨얼셀이 지금 약 15% 여전히 뭐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S 퓨얼셀이라든지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캔들 자체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음봉 캔들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라 저는 조금은 더 가격적인 혹은 기간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제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정부 정책에서 지금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범한 퓨얼셀보다는 정부 정책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발전용 쪽에서는 S 퓨얼셀, 두산 퓨얼셀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에 길게 보신다면 저는 두산 퓨얼셀과 S 퓨얼셀이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이용한 단기적인 시세를 이용해 볼 기업은 범한 퓨얼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원전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K원전이 미국 내 SMR 건설에 직접 참여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마아가, 그래서 이제 미국 원자력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이 마스카에서 원전 쪽은 마아가 프로젝트라는 지금 이 키워드가 또 한 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1건의 한미가 뭐 계약과 MOU를 맺었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4건이 다 이 원전 쪽이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BH 흐름을 보면 뭐 크게 빠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원전주는 지금 구간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원전 섹터가 지금 조선이랑 방산이랑 조금 다른 점은요. 밸류 부담이 좀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를 어느 정도 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조선주들 랠리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수주 잔고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체력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니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지금 단순하게 그냥 뭐 MOU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그 밸류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수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래서 다음 수주는 어디 쪽인데 다음 수주는 어디랑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요. 물론 좋은 소식이 더 나온다면 추가 상승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은 조선과 방산과 다르게 조금 밸류적인 부담이 있다. 추가 수주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원전주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세워봤고요. 다음으로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가 반도체 섹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탑2를 포함한 소부장 종목들 쉬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사자라는 그 심리가 좀 강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김태성 부부장님. 네. 그래도 최근에는 소부장 종목들 위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도체 탑2로 좀 수급이 쏠릴 수 있을지 지금 삼성전자는 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한 1% 정도 조정받고 있어요. 일단 저도 지금 계속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나름의 좀 결론을 내린 부분은 결국 시장에서는
가이던스,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전략을 내세울 때 HBM3 8단 12단에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HBM4 시장으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제 거론, 그리고 마이크론이 계속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HBM4 이전 단계까지는 SK하이닉스가 어찌되었든 시장의 점유율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지만 HBM4로 넘어가면서 좋든 싫든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의 점유율보다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을 하겠지만 만약 그때에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커플링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디커플링되어 움직인다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 내에 혹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내에 지각 변동이 조금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투자의 어떤 시점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초에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내가 지금 안 샀더니 왠지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하고 금요일날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가면 포모 현상에 시달리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최근에 추세가 좋은 반도체 소부장 몇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NS텍이라고 하는 기업의 여러분들의 추세 흐름을 보면 딱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도 저는 괜찮다. 대신 큰 이벤트를 앞두고 먼저 매수하시는 만큼 비중을 조절하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타이밍을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음 주 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워낙 반도체 대장주를 담아볼까 소부장을 담아볼까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최근에 수급 상황이 좋은 이 소부장 쪽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주로는 SNS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안에서는 또 아이폰 관련 종목들로도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OLED 쪽이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7 모델 모든 모델이 인도 현지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인도 현지에 진출한 국내 중소형 기업들에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플러스에서 에어라는 모델로 바뀐다고 하고요. 또 새로운 모델이 역대 아이폰 중에서 가장 얇은 두께 그 아이폰 모델을 낸다고 해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9월 9일 아이폰 17 공개를 앞두고 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애플과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인도로 생산을 완전히 옮긴다라는 거는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을 지금 의식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 자체는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승소를 하면서 BOE OLED가 지금 미국에 수출이 금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애플은 인도를 선택했다라는 점은 어쨌든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BH, LG노텍 이런 종목군들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인도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삼성전기가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도 현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몇 안 되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중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 리스크 회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특히나 애플향 매출이 큰 LG노텍, BH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향 짙은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아이폰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시세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어제와 그저께 이 소식에 또 로봇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연 이틀 급등을 해서 그런지 로봇주들이 일부 쉬어가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8월 말 들어서 로봇주가 또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조정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로봇은 이제 그냥 뭐 좀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도 앞으로 중장기로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가장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뭐 현대차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뭐 현대 오토에버라던가
지금 클로봇이라던가 현대 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정의선 회장이 두 번째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환 출자 방식의 그 구조가 개편이 되면은 현대오토에버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현대차 그룹 향이 좀 짙은 현대오토에버를 또 로봇 특징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ESS 쪽에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자체 ESS 시스템에 탑재될 배터리를 한국 업체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여러 관련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중 NCS가 시장에서 또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자료로 띄워드릴 텐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ESS 밸류체인 뭐 소재, 부품 있고요. 뭐 장비, 분리막, 동박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네. 중에서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굳이 만약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함이 된다면 딱 두 기업밖에 없습니다. 삼성 SDI 아니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지금 최근에 원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 기업 내에서는 LG 엔솔이 가장 돋보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큰 그림을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와 애플 혹은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관계들이 조금은 돈독히해져 보이는 저는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이 테슬라 쪽에서 언급하는 기업이 LG 엔솔이 아니라 삼성 SDI일 경우라면 SDI와 연결고리가 있는 한중 NCS가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기업들 딴에서는 가장 또 크게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중 NCS 이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도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셔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였고 여기에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만약 제대로 붙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제 보셔야 된다. 만약 한중 NCS 말고 또 다른 기업을 보신다면 SK 이터닉스도 최근에 이쪽에 대한 매출이 좀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팩헬스 쪽을 보면 이렌텍이라는 기업과 서진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렌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7월부터 지금 계속 보면 조정 없이 바닥권에서 뭐 40에서 50% 이미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중소형 단에서도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추이는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에선 단연 대장주로 한중 NCS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후속주로는 또 SK 이터닉스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또 오전에는 조선이 정말 강했다면 오후에는 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시선이 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짧게 비만 치료제 테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또 한 번 먹는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시험에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 인벤티지랩과 고바이오랩이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비만 치료제 후속주를 그럼 남은 오후장이라도 좀 봐야 될까요? 네, 만약에 좀 보신다면은 지금 뭐 사실 저는 D&D 파마텍이나 일동제약이나 뭐 삼천단 제약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서 지금 경구용 후보 물질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D&D 파마텍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GLP-1 치료제인 이 미국의 메세라의 기술이 전해가지고 미국에서 1상, 2상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은 이런 종목으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기세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비만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또 인벤티지랩의 후속주가 궁금하시다면 D&D 파마텍과 일동제약에도 주목해보자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고요.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저는 이제 미코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마 오늘 굉장히 큰 거래량에 붙으면서 여기저기서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SOFC, 그러니까 열관리 시스템 관련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 원래 본업
그러니까 미코의 본업은 반도체 펄프 히터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매출이 계속 커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산업 내에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을 다 비교를 해보면 흑자 전환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는 또 유일한 기업이 미코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또 환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렇게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최근의 박스권, 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더 시세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역대급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유사했던 사업 구조를 갖고 있던 기업이 바로 BHI였는데 BHI가 지금 근 1년 반 동안 굉장히 이제 환골 탈퇴를 해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미코가 그 모습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작년 6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싶어서 2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밀려 내려왔을 경우에는 손절 라인은 15,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미코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이에요? 네, 저는 보톡스 관련주 하나 가져왔습니다. DSK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8월 6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최대 주주가 양수하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양수하는 쪽이 윤진 파트너스라고 하는 기관 조정 사모펀드 운영사입니다. 근데 지금 DSK의 자회사 중에 프로톡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국내 인상 3상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품목 허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도 허가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윤진 파트너스가 여기에 베팅을 한 것이 지금 보톡스 국내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허가가 난다 그러면은 좀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톡스 관련 기업으로 DSK까지 저희가 탑픽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